자, 이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득공제 신고서 내역을 작성을 했고, 이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실 텐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역은 지금 여기는 이제 완성된 상태지만 한번 전체를 삭제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상태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종합소득 신고서를 메뉴 창을 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내역을 처음에 이제 신고 유형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고 기장 의무가 신고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이 자기 조정인지 외부 조정인지, 그리고 이 자기 조정이나 외부 조정은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의미잖아요. 간편 조정 대상자가 아니라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 자기 조정으로 신고할 거냐, 외부 조정으로 신고할 거냐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기 조정이나 외부 조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겠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조정이나 외부 조정으로 하는데 신고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기장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편장부 의무자인데 자기 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 조정을 하되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거겠죠. 하지만 뭐 그냥 나는 그냥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간편장부로 신고했다. 그냥 신고 유형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추계에 따라서 추계라는 것은 추정 계산이라고 그랬죠. 추계 기준율이나 추계 단순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혹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로 계산했다. 추계 기준율과 추계 단순율로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표시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뭐 가산세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를 위에다 밝혀주는 거고, 여기 비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은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나 뭐 근로소득 이런 사람들 이제 근로소득이 여러 개 있으면 2월 달에 주사업자를 정해가지고 주사업자로 해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못해서 합산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겠죠. 합산 신고할 때 그런 경우에 비사업자가 적용되겠죠. 그리고 뭐 기타 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고 소득 금액이 이제 따지면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고 뭐 근로소득이 있고 뭐 여기 나온 그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비사업자,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사업자라는 것은 사업소득이 없는 자라는 의미인 거니까 표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면 8번에 있는 성실신고 확인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를 선택하는 거고, 저기 이제 세무대리인이에요. 세무대리인이 우리가 기장을 한다 그러면 기장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고, 조정을 한다 그러면 조정만 할 수 있잖아요. 조정을 한다면 조정을, 우리 신고 대리만 한다라고 하는 신고를, 성신고 확인이다라고 한다면 확인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내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뭐 외부 조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세무적 명세서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뭐 흔히 외부 조정이고 기장으로 선택해 주시고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한다면 기장 의무를 선택한 다음에 그 외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소득구분을 입력하시는데, 소득구분 내역은 어떻게 해요? 소득구분을 하단에 지금 잠깐 보시면 하단에 코드돔 자세히에서 소득을 우리가 입력하는데 11번은 비영업대금인 이익인 경우는 11번을, 배당 가산하는 배당이라는 것은 21번을,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면은 30번을, 사업소득이면 40번, 근로소득은 51번, 기타 소득은 60번, 연금소득은 66번 이런 식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소득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사업소득 40번 선택해 주시고, 40-1 붙은 것은 사업소득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40번인데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뭐 얘도 똑같이 40번 쓰면 40번인데 첫 번째 사업소득인데 두 번째 것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지우려면은 여기를 삭제 누르면 현재 라인이 삭제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신고 유형 코드는 외부 조정이 뜬 이유는 내가 신고 유형 코드를 여기를 지금 2번으로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외부 조정으로. 그런데 혹시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40번에 있는 첫 번째는 외부 조정을 하지만 다른 사업에 있는 경우 다른 사업이 있어서 한다. 근데 거기도 외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외부 조정을 못 했다. 같은 사업 소득이지만
여기는 사업수익이 아니라 추계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기장한 거 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할 때 거기는 요정을 못했기 때문에 장부 작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추계 기준율 추계로 한다면 여기다가 31번 추계 기준경 비율 이렇게 기준율을 선택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 회사인 경우에 지금 코드 번호가 2001번에 있는 회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외의 회사를 할 때는 자, 거기 실제로 한 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관련 회사 코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에까지 했던 이 조정 계산서 내역을 불러오고자 할 때는 회사 관련 회사 코드 내역에 있는 2001번을 코드를 2001번을 입력해 주시면 그렇죠. 지금 이제 공동사업이니까 공동사업으로 구분해 갖고 반절만 불러와라 이 내역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조정 계산서에 있는 전체 금액이 전부 다 이 내역하고 뭐 한번 비교를 해서 사실은 이 반절인 공동사업 분배 명세서에 있는 여기는 반절 내역만 이렇게 해서 불러가겠죠. 소득금액이 이렇게 되게. 근데 한번 봐볼까요? 필요경비가 이렇게 됐고 소득금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가 다 불러졌잖아요. 지금 반절이 아니라 지금 소득 보시면 공동사업 소득에 있는 전체 내역이 불러졌으니까 지금 잘못 불러왔다는 내역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잘못돼서 불러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반절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작성하면은 제대로 다 불러와져요. 그래서 내역을 불러오시고 여기서 총수익 금액과 배당 내역은 회사 내역을 입력하시면 전체 입력이 되어져요. 기장은 뭐 써 있는 것은 위에 상단에 입력되어 있는 거 불러오시는 거고. 자, 그리고 과세기한도 역시 입력이 되어지는 거고 사업장 소재지 있고 그다음에 소재지구 코드 있고 그다음에 대표 공동사업자 본인이 대표 공동사업자니까 본인 거 내역 적어져 있고 하시면 되겠죠. 혹시 특수관계자가 있으면 공동사업자대의 특수관계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하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업소득인데 다음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입력해 주면 되고 그 역시도 우리가 다른 회사 코드에서 그러니까 2001번 말고 다른 회사에서 예를 들어 이제 회사 코드가 여러 개 있는데 부터 보시면 이제 2001번 외에 여기는 지금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 쭉 불러와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장할 때 이분이 정소세가 개인기업이라는 회사명 외에 뭐 다른 복합기업이랄지 다른 회사가 쭉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 내역을 여기서 불러와 가지고 한 군데다 신고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 군데의 내역을 선택하시면 그 회사 내역들이 쭉 불러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서에는 한 회사만 코드만 불러와지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 코드가 불러와져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아예 다른 회사가 못 불러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나 종소세 시에 있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것만 불러와줘요. 여러분들 신고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장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 업체들 쭉 있다라고 한다면 기장하고 있는 업체들 거 다른 내역들 와서 불러와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 다른 회사 코드에다가 그 회사 내역을 입력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관련 회사 코드로 도움을 받아서 불러오려면 그쪽을 불러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내역을 입력하려면 하나씩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호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기장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조정 코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입력해 주면 된다는 거죠. 제가 흔한 예로 이제 여기다가 이 사업소 외에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옆에다 또 근로소득 적으면 돼요. 이제 51번 근로소득이면 어떤 회사에 돈을 받았는지 그래서 뭐 회사에서 뭐 바른 산업이랄지 그 회사에 이제 바른 산업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에 뭐 사업자 등록번호를 뭐 입력하시면 되겠죠. 51번이 참 근로소득 맞나요? 근로소득 맞죠? 그 회사에 바른 산업에 사업자 등록번호 적어주시고 뭐 111이었으면 적어주시고 빨간색 뜨는 것은 사업자 번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총수익 금액이라는 것은 근로소득 금액, 총수익 금액을 적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근로소득 공제 내역을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바로 계산되고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원천징수한 세액,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한다면 5천만 원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가 일정 산시기에서 계산되어지는 거니까 계산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이 저희가 쓸 수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게 안 돼 아예. 원천징수액이 뭐 200만 원 있었으면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흔히 잘못하는 실수가
얘가 지금 원천징수세액인데 농특세잖아요. 농특세를 여기다가 이게 보통 이제 청년 같은 경우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같은 게 가면 받으면 가면 뭐 세액에 대한 뭐 농특세 있다 그러면 농특세를 적어줘야 되는데 여기 소득세를 적어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20만 원 해가지고 여기는 이러시면 안 돼요. 소득세를 적어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 농특세니까 여기는 지방소득세 내역이 아니니까 지방소득세 내역이 아니라 잘 보고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내역을 적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내역만 적어주면 돼요. 그 외에 소득들이 있으면 뭐 이자소득 있으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으면 배당소득 적어주시고 배당소득을 배당을 하는 회사들 코드, 이름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금액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제 입력된 내역들을 다시 한번 불러오면은 제가 미리 입력해놨던 내역 봅시다. 이렇게 지금 여러 회사 내역들 돼 있죠. 그래서 이 2001번의 회사 외에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내역에서 11번, 뭐 21번 해가지고 불러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역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소득 계산할 때 여기 금융소득 계산할 때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면서 잘 그러니까 이자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 이런 성격들을 자세히 잘 입력해야지 뒤에 금융소득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냥 무심결에 넘기지 마시고 입력 자체 처음에 입력을 할 때 잘 입력해야 돼요. 특히 배당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보시면 알겠지만 배당 가산액을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뒤에 이제 금융소득 계산해서 그로스업하는 금액 적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예 배당 가산액 자체를 여기다 입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소득금액 명세 입력할 때 제대로 잘 입력해 주시라라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표준 재무제표 자체가 구분해서 입력해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고 대신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의 사업자 번호를 했으면 사업자 번호 같을 수는 있겠죠. 대신 구분은 해서 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금액 명세는 있는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기장한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장한 소득이 우리 코드 번호 외에 다른 코드 번호가 있다면 불러와서 불러올 때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회사 코드와 같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있는 것만 불러와지니까 선택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월 결선 공제가 있는데 2월 결선 공제는 이번에 있는 내역이 일단 입력하면은 이 내역이 여기에 불러와지는데 여기 사업의 소득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외의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먼저 통산을 해요. 결손 공제를 여기서 통산을 하는 거예요. 다른 소득 통산하되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였다면 공제 순서가 여기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이자 배당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손금과 2월 결손금 공제 순서에 대해서 이 소득세 이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공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외에 여기 이제 2월 당해년 결손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년도 발생한 2월 결손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4년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이 500만 원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 내역은 제일 먼저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결손은 지금 사업소득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두 군데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발생한 내역을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순서대로 이제 여기도 이제 없다라고 한다면 순서대로 공제를 하면 되겠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본인이 유리한 대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유리하게 여기서 소득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면은 소득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뭐 불리하다 그러면 여기서 소득 공제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선택 가능한 거예요. 금융소득은 반드시 소득 공제나 결손금 공제나 2월 결손금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 있는데 단기 공제 500만 원을 발생 연도를 쓰고 난 다음에 한번 2015년도로 예를 들어서 한번 써봅시다. 했는데 발생 금액이 1,000만 원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 금액을 단기 공제하고 싶어요. 1,00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다가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이렇게 1,500만 원이 돼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데에다 갖다 두기만 하면 제가 1,500만 원 치지 않았잖아요. 왜 금액을 바꿔볼까요? 한번 2천만 원이면 지금 총 2,500만 원이잖아요. 2,500만 원 내로에다 갖다 대면 2,500만 원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발생액은 2천만 원 똑같이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잔액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위에 상단에 있는 내역을 반영해 온다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 뭐 이제 내역을 위에 2월 결정금이니까 전년도 신고서 내역 보고 혹은 이제 전기 내역 있으면 전기 내역을 불러와 가지고 전기 거 내역을 보면서 저희가 내역 보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사업을 기장을 우리가 이제 세무사랑으로 하고 있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무정 계산서 보시면서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뭐 헷갈리지 않게 입력하는 걸로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천징수하고 준비금은 원천징수한 회사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이래요. 저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공단의 그 의료보호나 요양급여 같은 거 경우에 원천징수해서 급여 주는 내역들 있잖아요. 그 내역들 반드시 입력해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준비금이 있는데 준비금은 어떤 준비금에 따라서 코드를 F2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연금 및 인력 개발 준비금과 문화사업 준비금이 있어요. 이 준비금 내역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다시 한번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뒤에 가면은 신고서 뒤에 연금 및 인력 개발 준비금 명세서 있잖아요. 이 두 번째 탭에 개정 조정의 두 번째 탭 중에서 특별 비용에서 연금 및 인력 개발 준비금 내역에서 이 내역을 입력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준비금 설정해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에 뭐 환입하잖아요. 환입한 내역을 환입을 못했다, 뭐 환입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 환입한 거에 대해 뭐 초과했다든지 이런 거 뭐 조정 등록을 해주시고 그거 외의 것들은 이제 이 제대로 된 내역은 여기다가 준비금 명세에다가 불러오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F2에서 연금의 인력 개발 준비금 있었으면 불러오시면 내 입력한 내역이 명세서 작성했으면 내역이 불러와지니까 그 내역을 불러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있는 소득공제 명세서인데 이 소득공제 명세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와요. 불러오기를 어디서 불러와줘요? 여기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봤던 소득공제 신고사항에 입력된 내역들을 불러와줘요.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이해하면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사업자 등본을 뭐 현재 성격을 반영하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이해해서 우리가 입력했던 내역을 불러와요. 불러와 가지고 어디다 입력했죠?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소득공제 신고사항에 입력한 내역 뭐 있었어요? 보니까 부양가족 내역이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불러와지고 인적공제 합계가 불러와진 다음에 이 내역이 이제 상호 불러와진다 그랬죠. 여기도 불러와지고 저쪽에 불러와지고 상호 불러와진 내역 있고 그리고 개인저축공제 아까 300만 원 있잖아요. 300만 원에 했는데 한도 72만 원이니까 72만 원까지만 불러와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근로소득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근로소득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근로소득 공제, 특별 공제랄지 이런 내역이 계산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한도 계산 부표 보면은 소득세법상 특별 공제 내역이랑 이런 게 내역이 쭉 돼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 한도를 벗어나면 2,500만 원 한도를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부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불러와서 한도 계산 부표에 불러온 다음에 이 종합한도 적용해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한도가 적용돼서 다시 반영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불러왔다고 그게 끝낼 게 아니라 불러온 데다가 한 번 더 한도 계산 부표를 해서 한도 이상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이상을 적용받지 못하게 한번 눌러주시면 소득공제 명세 역시도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탭으로 가시면 가산세 명세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 불러오기 하면 내역이 불러지죠. 보시면 다섯 번째 불러오기면 다섯 번째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증빙불비 내역 영수증 명세서에서 우리가 처음에 회계관리에서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있는 미사용 등 내역 이게 지금 여기에 반영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앞전에 그래서 여기는 불러와지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되 여러분들 보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추가 입력 같은 이 위에 상단에는 추가 입력이 있는데 추가 입력에서 여러분들이 이 추가 입력 내역을 신고 구분이랄지 정기 신고는 정기 신고대로 하는데
뭐 나중에 이제 수정 신고를 할지 경영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감면율이 있어요. 감면율. 수정 신고나 기한후 신고할 때 감면율을 적용하고 싶으면 이 가산세 감면율을 예를 들어 수정 신고를 한다. 수정 신고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50% 감면이잖아요. 그래서 50% 감면을 입력해 놓으면 우리가 계산할 때 감면된 세액이 적용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정 신고나 경영 청구하면서 혹은 기한후 신고할 때 기한후 신고도 한 달 이내에 하면 뭐 감면 있고 하잖아요. 할 때 감면이 반영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위에 추가 입력의 내역을 반영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신고나 경영 신고 할 때 뭐 여기 보시면 기한후 신고 같은 거 할 때 여기는 이제 수정 신고만 있는 게 아니라 수정 신고, 경영 청구 다 뭐 포함된 개념이에요. 물론 경영 청구는 이제 감면되는 세액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신고 연월일도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2017년 이제 나중에 수정 신고를 하는 날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수정 신고를 선택하시고 이 추가 입력 사항에서 조절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경우에 미납일수 있는데 미납일수는 상단에 이제 F7에 보면 미납일수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초 납부 기한 있고 당초 납부 기한은 종합세 신고 기한이겠죠. 신고 기한의 마지막 날, 뭐 그 날짜가 되겠고 미납일은 신고한 날 당일날에 날짜를 입력하면은 미납일수가 계산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하루에 만보라 삼식에서 가산세가 계산되어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 뭐 성실 미제출 비교 정리해가지고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되는 가산세가 있으면은 뭐 하나만 보시다시피 무기장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성실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는 각각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가 같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내역을 우리가 입력을 했지만 이거 한번 도움을 받는 거죠. 혹시라도 무기장 가산세도 적용하면서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고 미제출 가산세까지 전부 다 적용했다면 이 중에서 셋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해서 하시되 같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해서 적용된다라고 한번 눌러주라는 거예요. 있는 버튼들은 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산세 내역들 아래 쭉 내려보시면 아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도 가산세는 여러분들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 보면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체크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업용 계좌 미신고됐다라고 표시되어지면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0.2% 뭐 저거 적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내역 있으면 그 건수에 대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런 내역들 이제 쭉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내역은 이제 보시면서 뭐 이론적인 내역은 여러분들 이론 수업 시간에 배우시고 일단 입력한다는 거 여기서 입력한다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탭은 주택 매매 계산인데 이건 이제 주택 매매업을 하는 주택 매매업이 주업인 그러니까 그 사업속이 주택 매매업인 경우에 사업의 종류가 주택 매매업인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건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로 계산해 가지고 비교 산출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이것을 주택 매매업으로 라는 사업소득으로 만든 다음에 사업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계산했더니 그게 더 세금이 조금 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둘 중에 큰 금액이 과세되도록 비교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정이 지금 그 주택 매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어지는데 혹시 그 주택 매매업이 사업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비교 산출을 통해서 더 큰 금액으로 납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금융소득 계산인데 제가 책에다가 좀 그 금융소득 계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려고 했는데 그 뭐 208페이지부터 금융소득 계산 내역이 있어요. 있는데 금융소득 계산 내역은 여기서 그 입력하고 이러는 건 없어요. 그냥 보시면 앞에 입력한 내역이 뒤에 이제 불러와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영업대금 이익이 있으면 앞에 입력한 내역이 그대로 이제 여기서 불러와지는 것 뿐이니까 하시되 지금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거 여러분 보시면 아니 그러면 죄송해요. 입력할 때 지금 보니까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 하나밖에 없네요라고 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지금 여기 대표적인 것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입력할 때 보시면 여기다가 F2 누르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자 소득 중에서 비영업대금 이익이 11번이고 그다음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 소득은 12번이고 그다음에 이자 소득 중에 원천징수된 것은 13번이고 그리고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것은 15번이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하는 금융소득 계산에서 금융소득 정확가세 그러니까 기준소득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 비교산출세액을 국외에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뭘 입력하는 게 아니라 소득금액 명세서란에 여기 F2를 통해서 소득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한 내역을 입력하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배당기업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도에서 F2 눌러서 배당소득도 21번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배당하는 소득을 입력하는 거고 22번은 배당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로스업 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자 배당소득이 뭐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하인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하인 소득은 22번을 선택해야겠죠. 입력할 자체부터 22번을 그로스업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 여기다 잘 선택해서 입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역이 그대로 금융소득 계산에 여기에 불러야지 상단에 비영업대금이냐 아까 이게 11번이었죠.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배당소득도 역시도 배당소득도 뭐 21번, 뭐 22번 해서 선택되어지는 거니까 그 내역을 불러가지고 불러진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마찬가지 크로스업 된 것도 배당 가산액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배당 가산액 여기다 입력했잖아요. 지금 여기 입력한 내역이 이쪽으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금액 명세에서 배당 가산액 입력한 내역을 불러와지는 거니까 여기다 입력할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다 입력할 생각 하지 마시고 여기서 입력을 하셔가지고 소득금액 명세에서 제대로 입력하시면 그 내역이 소득금액 계산 내역에서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뭐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그 내역을 여러분들이 아마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입력할 때 도대체 어디서 입력해야 되나라고 헷갈리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금융소득 계산해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여기서 입력하는 데가 없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눌러도 클릭이 안 되니까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보다 소득금액 명세에서 제대로 입력을 해야지 불로와지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 계산해서 배당세 공제까지 계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배당세 공제는 어디에? 종합소득 계산서 내에서 배당세 공제에 이렇게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8번에 있는 종합소득 계산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모아진 내역은 종합소득 금액과 공제 계산돼서 과세 표준이 구해지고 과세 표준 내역은 이 산출세액을 바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하나씩 불러오는 거예요.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배울 이 개인조정에서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내역 내역을 합계 말고 하나씩 한 내역을 여기에 있는 내역에서 하나씩 불러와지는 거예요. F2 이 커서를 놓고 여기서 F2 누르면은 이렇게 어떤 세액 감면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 입력을 통해서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세액 공제 입력을 이걸 클릭하시고 아니면 F7을 누르든지 아니면 상단에 있는 여기를 누르든지 해서 뭐든지 입력하셔가지고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F2 해서 여기에 성실신고하는 신고자의 의료비 공제가 있더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실신고자 의료비 세액 공제를 선택하셔가지고 공제 대상 금액이 의료비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또 의료비만 있어요? 교육비도 있다. 그럼 F2 눌러가지고 뭐 교육비 성실신고자 교육비 공제가 있으면 그렇죠. 성실신고 사업자 교육비 공제가 있다. 여기는 뭐 금액이 뭐 자녀들과 합쳐서 1,500만 원 있더라라고 한다면 뭐 1,200만 원 있더라라고 한다면 1,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그리고 적용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세액 공제 입력에서 위에 일단 되어 있는 내역들 반영되어져 오고 앞단에 여기 세액 공제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거 입력해 놓은 내역이 반영되어져 오는 거예요. 배당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 반영되어져 오는 거고 그 위에 것들은 하단에다가 F2를 눌러서 불러와 가지고 입력한 다음에 입력 내역을 적용하면은 적용한 내역이 불러와지고 이 내역을 어떻게 각각의 합계 금액이 여기에
합계 금액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영되어지되 기납부세액 내역도 역시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간연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은 어디서 입력했어요? 여기다 3번 탭에 입력했죠. 입력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연합세액과 수시부가세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중간연합세액 5천만 원을 내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기납부세액의 합계 금액이 이쪽으로 옮겨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납부할 세액을 구한 다음에 이 납부할 세액은 세액이 분납할 세액이 있잖아요. 분납 세액의 반절 이상을 해서 뭐 반절 이상을 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을 먼저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면은 1,000만 원을 하고 1,000만 원 외에 나머지 이제 짜투리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거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나누기 2 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이번에 납부할 금액 말고 근데 둘 다 정확하게 반반 내는 거예요. 2,000만 원을 넘어갔을 때. 근데 2,000만 원을 넘어가지 않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면 이번에는 1,000만 원 내놓고 두 달 뒤에 나머지 1,000만 원에 뭐 예를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 먼저 내고 나중에 500만 원은 두 달 뒤에 내는 거. 그러니까 큰 금액이 먼저 내는 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분납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산세 빼고 나머지 가지고 분납세액을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집에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는 여기다가 놓고 커서를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블록이 하면 농어촌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에 있는 내역이 이쪽에 불러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에 해당되는 내역이 있으면 이제 여기 불러와지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내역들 쭉 설명해 드렸고 9번은 주식 매수 선택권이니까 이건 뭐 주식 매수 선택권에 해당되는 경우가 드무니까 이거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8번까지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입력해 가지고 8번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